네, 노바텍이라는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께 상당히 좀 생소하실 수 있는 종목인데, 이게 이제 중소형 섹터에 속하기도 하고, 또 상승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간단히 기업에 대한 설명, 그리고 오늘 주가의 급락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까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화면에 이제 시장의 경고를 무시하지 마라 이렇게 띄워드렸죠. 어떤 시장의 경고가 있었는지, 네, 이런 급락주를 어떻게 해야 피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생소하신 종목이기 때문에 그 기업 설명을 간단히만 드리면요. 노바텍 같은 경우에는 그 소형 전자기기부터 이제 뭐 자동차라든지 산업까지 쓰이는 자석을 생산하는 업체예요. 자석. 네, 응용 자석 분야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 이 자석이 산업에 굉장히 그 다양한 부분에서 쓰이거든요. 그래서 노바텍이 가지고 있는 차폐 기술 같은 경우 오작동 방지라든지 뭐 자기장의 크기를 줄이거나 키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IT 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아니면은 그 효율을 좀 증대시키는 역할을 한다. 뭐 이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노바텍이 생산하는 그 제품 중에 자석이죠, 자석. 네오디뮴이라는 자석이 있습니다. 이름이 조금 어려운데 뭐 구체적인 내용은 뭐알 필요 없고요. 간단히만 좀 말씀을 드리면 어, 그 성형 소결 자석이라고 이제 하는 부분인데 그 이 자석이 디스크 드라이버나 전자기기 그리고 전기차 뭐 풍력 발전기 이런 부분에 굉장히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어요. 그리고 휴대용으로도 카메라 모듈이나 스피커에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광범위하게 쓰이는 자석이다. 산업용 자석이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적도 나쁘진 않은 기업이에요.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흑자가 뭐 그렇게까지 크게 나는 것은 아닌데 비교적 꾸준히 나오는 기업이라는 부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표를 보시면 EPS가 1,500원, 1,100원 정도 2016년, 2017년에 기록했었던 부분 흑자도 비교적 꾸준히 나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종목의 차트만 놓고 보면은 그렇게 위험 신호는 딱히 없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제가 급등주에 대한 리스크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신규 상장으로 봤을 때 나쁜 흐름은 아니에요. 신규 상장주는 보통 급등했다가 가격 조정을 거칩니다. 완만하게 거치고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그런 구간을 밟게 되는데 보시면은 어때요? 안정적으로 올라가잖아요. 안정적으로 상승 추세. 이렇게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종목은 어때요? 기술적으로 매도할 필요가 없는 게 사실은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안정적인 성장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서 매수해서 홀딩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까지는 이제 수익을 계속 누리잖아요. 좋죠. 네, 수익률이 굉장히 큽니다. 바닥권에서 뭐 거의 2배 정도까지 상승한 모습인데 여기서 추세가 툭툭 깨지더니 팍 빠지죠. 사실은 기술적인 매도 타이밍은 이때 나오기는 해요. 여기서 상승 추세가 깨지잖아요. 다시 선을 그려드리면 지울게요. 네, 저점을 완만하게 연결을 했을 때 깨지는 구간 5일 이평선도 이탈하면서 추세 하락에 대한 조짐이 보이는 구간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밑꼬리가 달렸으니까 조금 보유한다고 해도 이때는 확실하게 추세가 깨졌어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매도 타이밍이 나와야 되는 게 맞아요. 그 다음부터 이제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시장의 경고 신호가 어디에서 나왔냐라는 부분인데 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노바텍의 뉴스를 보시면 1월 3일부터 시작해서 투자 주의 15일간 상승 종목에 당일 소수 계좌 매수 관여 과다 종목이라는 기사가 나와요. 보시는 HTS를 보시면 저는 대신 HTS를 보기 때문에 7001번 뉴스 종합입니다. 요건 사설인데 HTS는 키움증권의 영웅문 그리고 대신증권의 사이보스 이 두 개가 제가 여러 가지 써본 결과 가장 좋아요. 개인 투자분들도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에 특화하시는 게 좋은데 개인 투자분들은 대부분 이제 영웅문에 많이 특화가 돼 있으시고요. 노바텍을 한번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15일간의 상승 종목에 당일 소수 계좌 매수 관여 과다 종목 이게 뭔 소리입니까? 네, 작전의 냄새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인데 소수 계좌에서 물량을 주거니 받거니 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밑에 내용을 보시면 지정 요건을 보겠습니다.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 당일의 종가가 15일 전날의 종가보다 75% 이상 상승. 그 당일의 상위 20개 계좌의 매수 관여율이 30% 이상. 자, 상위 20개 계좌의 매수 관여율이 30% 이상. 소수의 계좌가 이 주가를 돌리고 있다. 라는 경고가 1월 3일 날 나왔어요. 1월 3일은 주가가 언제냐면 이때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신호가 나와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좀 이상한데? 느낌적인 느낌을 받으셔야 되죠. 그 다음부터 어떻습니까? 1월 4일, 7일, 8일, 9일까지 나옵니다. 똑같은 이슈가요. 15일간 상승 종목에 당일 소수 계좌 매수 관여 과다 종목. 그쵸? 3일, 4일, 7일, 8일, 9일까지 나와요. 3일, 4일, 7일, 8일, 9일까지. 여기까지. 그러면은 이상한데 하면서 보유하신 분들은 수익을 더 냈지만 불안하겠죠? 그쵸? 보유하면서 불안합니다. 그럼 이때 눈치가 빠른 투자자는 이게 작전의 냄새가 있구나. 언제든지 털고 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시고 물량을 줄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부터 9일 이후에 나오는 이슈를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큰 이슈가 없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나 나오는 게 또 나오죠. 10일 날. 네. 여기서 투자 경고 종목까지 지정 예고가 떨어집니다. 1월 10일 날. 1월 10일 날 주가를 보시면 네, 1월 10일 주가가 이제 였던데요.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죠. 하락으로 마이너스 11%까지 뗐다가 땡겨줍니다. 그렇죠? 역시 소수 계좌가 관여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 다음부터 어떻습니까?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여기까지 이제 경고가 마지막이에요. 1월 10일까지. 그렇죠? 1월 10일. 그 다음에 수세 깨지면서 오늘 25%까지 급락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나오는 기사나 이런 이슈들만 잘 확인을 하셔도 피할 수 있는 거예요. 소수 계좌가 매수에 관여했다는 건 뭐예요? 이건 거의 작전이라고 봐야죠. 그리고 그 주식시장에는 통정거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영화 작전에도 나왔던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뭐 10,000원인 주식이 1,000원인 주식이 있잖아요. 1,000원 주식. 1,000원 주식을 그 내부자한테 넘깁니다. 내부자한테 넘겨요. 얼마에? 1,100원에. 그럼 이 1,100원에 받았죠? 여기서 다시 넘깁니다. 얼마로? 1,200원. 여기서 다시 넘깁니다. 얼마로? 1,300원. 가격이 꼭 이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이렇게 움직이는 물량이 당연히 굉장히 큰 물량이에요. 큰 물량. 자, 그러면은 큰 물량을 자기들끼리 가격을 조금씩 올리면서 주거니 받거니를 했을 경우에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시장의 거래량은 그렇게 빵빵 터지진 않아요. 대량 물량이 넘어가는 건 맞지만 단기적으로 큰 물량이 한 번에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래량은 그렇게 많이 붙진 않습니다. 근데 주가는 올라가요. 자기들끼리 가격을 올리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매물이 없어요. 왜? 자기들끼리 물량을 돌리니까. 그럼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주가는 올라갑니다. 근데 거래량은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근데 매물도 없어요. 보시면 이때부터 주가를 상승시킬 때 거래가 완전히 죽어요. 전형적인 통정거래의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까지? 시장의 경고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소수계좌, 매수관여, 과다 종목. 그쵸? 이런 신호를 아신다면 이런 종목의 급락을 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이걸 역이용할 수도 있어요. 이건 통정거래구나라는 걸 초반에 알면 어때요? 얘들이 물량을 주고받으면서 주가 올리겠다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시세에 단기적으로나마 올라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매매를 하시려면 결국은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죠. 계속해서 익히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통정거래를 하게 되면 뭐라고요? 자기들끼리 가격을 조금씩 올리면서 물량을 주고 받는단 말이죠. 그러면 가격은 올라가고 거래량은 적고 매물은 없습니다. 이러면 개인 투자자들이 미쳐요. 왜 미치냐? 사고 싶어서 미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개인들이 물량을 따라 붙는 거죠. 그럼 이런 밑꼬리 때 세력들은 다 털고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엔 뭐예요? 세력이 올린 종목에 세력이 빠지면 주가 폭락이죠. 그 다음에는 급락. 그래서 오늘 노바텍이 공부하기가 굉장히 좋은 차트예요. 그래서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분봉이나 이런 것들로 쪼개보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통정거래가 뭔지를 한번 이해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노바텍 같은 경우는 일단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밀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거의 밀리긴 했어요. 기술적으로는 이제 2만원대가 지지 라인이 좀 보이긴 해요. 그런 만큼 여기서는 추가로 크게 눌리기보다는 제한적이나마 반등을 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도 일단 세력이 빠져나간 상황이기 때문에 큰 폭의 상승은 좀 어려울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노바텍을 통해서 통정거래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시장에서 나오는 경고들을 어떤 부분을 보고 캐치를 해야 되는 것인지 네, 소수계좌 매수관여 과다 종목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계속해서 공부하시면서 세력의 흐름들 그리고 이런 급락주를 피하는 방법들 연구하시면서 자산을 지키고 불려나가는데 주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노바텍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